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나는 요즘 나를 챙긴 적이 언제였지? 이렇게 자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 챙기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살아온 시간들.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평온이라는 것을 잃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역할은 너무나 오랜 시간 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야 했기에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는 삶은 결국 자식에게도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희생이 때로는 불편한 의무가 되고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더 이상 자식 눈치만 보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의연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식을 챙기면서도 마음은 점점 허전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대 때문입니다. 주는 만큼 돌아오길 바라고 내가 했던 만큼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기대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의무가 되고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얘도 조금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이미 그 관계는 의심과 서운함이 섞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괜찮아진 후에야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쉽게 상처받고 괜한 기대를 만들며 결국 섭섭함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도 그런 섭섭함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없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던 6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얘가 전화해 줄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얘가 요즘 바쁜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계속 뒤숭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은 엄마는 늘 잘 계시니까라며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를 보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지나치게 마음을 얹곤 합니다. 자식은 나의 전부가 아닌데도 그 존재가 내 감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끊임없이 기대를 걸면 걸수록 그 기대는 평온을 갉아먹는 불안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토록 자식을 중심에 두고 사는가? 내 하루는 왜 자식의 안부에 따라 기쁘고 슬픈가?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건 사랑이지만 돌아오길 바라는 건 기대입니다. 사랑은 주는 순간에 기쁘고 기대는 돌아오지 않으면 아프기 마련입니다. 결국 기대를 줄이면 아픔도 줄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큰 사건보다도 작고 반복적인 실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생각으로 참았던 감정, 이해하려고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자식에게서 찾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바탕에 깔려있던 기대가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 속에 조용히 자라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이 반복되면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왜 저럴까? 라는 실망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명절에 자식이 안 오거나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도 예전에는 바쁘겠지 하던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소홀한 존재가 됐나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기대는 마음속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스스로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의 한마디 말, 무심한 표정, 지나친 침묵 속에 나를 평가하려 들죠.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스스로 해석하며 감정이 닫힙니다. 문제는 자식은 그런 감정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쌓이고 자식은 모르는 이 간극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맙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선물하고,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특별한 반응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안 할 거야. 나만 바보 같아. 그 이후 자식과의 관계는 더 어색해졌고 어머니는 스스로 상처를 키우며 외로워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대를 줄였던 게 아니라 실망을 담은 포기로만 관계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얻으려는 마음을 줄이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대를 줄인 부모의 태도입니다. 반면 또 다른 부모는 자식의 무관심에도 별다른 감정 기복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렸습니다. 손주가 오지 않아도 전화가 없어도 먼저 연락하되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잘 지내면 돼요. 얘들 인생도 바쁘고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요. 이런 태도는 자식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기대보다 이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상태로 쌓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엄마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데 말은 안 해라는 생각이 자식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결국 연락을 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서운하다면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그 바람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기대의 감옥에서 한 걸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사랑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니까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쉽게 말할 수는 있어도 막상 실천하려 들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넘긴 그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 줄 없던 지난 명절, 부모라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감내해야 했던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마음은 서서히 닫혀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젠 기대를 버리겠다고 단단히 마음먹는 순간조차도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미련이라는 이름의 실망이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온 부모 중에는 조금씩 삶의 방식을 바꾼 분들도 계십니다. 기대를 줄이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삶의 습관을 하나씩 다르게 갖추어 나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정의 중심을 자식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지나갑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지요. 두 번째 습관은 내 삶의 리듬을 자식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반가워하고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매일 전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산책을 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자연히 자식에게 쏠린 기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 하루가 단단하면
자식의 하루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잘해주는 것과 의존하는 것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바람이 없는 사랑은 내가 잘 되든 말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잘해주고도 서운하지 않으려면 그 안에 거래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습관은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부모니까 참아야지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때로는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합니다.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가지 않고 자식이 짜증을 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기보다 저 아이도 힘들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지키는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기대는 점차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기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절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그 기대를 줄이는 것이 결국 서로를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챙기는 습관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덜어내는 동시에 스스로를 다정하게 보살피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 한쪽이 괜히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땐 눈만 봐도 알겠다던 그 아이가 지금은 내 목소리를 듣기조차 버거워하는 듯 할 때 부모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의 소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이면에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대했던 만큼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무관심해질 것 같고 사랑이 덜한 부모처럼 보일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평온은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자식을 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덜 흔들리게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줄이고 평온을 지키는 부모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답을 정해두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겠지 하고 답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속으로 저럴 거면 왜 물어봤지? 라는 섭섭함을 쌓게 됩니다. 그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 결국엔 대화를 줄이고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평온한 부모는 묻고 난 뒤의 대답이 예상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존중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대 대신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결정해 주려 들지만 그 안에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대신 평온한 부모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너를 지지해라고 말해줍니다. 선택은 자식의 몫이고 사랑은 부모의 몫이라는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겪어볼 수 있도록 하는 용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비교하지 않는 말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옆집 누구는 부모한테도 잘한다더라는 말은 듣는 순간 자식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벽으로 막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기대는 감정이고 감정은 비교보다 공감으로 전달될 때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게 많다고 생각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고맙다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평온한 부모는 아주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기대보다 감사가 많아지면 마음은 줄어들지 않고 더 넓어집니다. 감사는 기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사랑만 남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평온은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자식에게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서 비롯됩니다. 기대가 쌓이면 요구가 되고 요구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기대 대신 존중을, 요구 대신 공감을, 침묵 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하면 그 관계에는 더 이상의 눈치가 필요 없습니다. 평온한 부모란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서 오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단단함이야말로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내는 진짜 힘입니다.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저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입가에 맴돌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상대의 몫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대는 때로는 집착이 되고 또 어떤 날에는 섭섭함이라는 그림자를 낳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못 챙기니까 자꾸 애들한테 뭔가 바라게 되더라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요?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오히려 평온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부모가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거두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바라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간섭하고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품어주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품어주는 것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붙잡는 것은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부모는 자식의 삶을 축복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둡니다. 하루 중 좋은 식사를 하며 기분을 살피고 몸의 피곤함을 알아차리고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사람.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도 말없이 메시지를 줍니다. 나도 나를 잘 챙기고 있으니 너도 내 삶을 잘 살아라. 그런 존재는 잔소리보다 훨씬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나를 배려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배려받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 마음을 모르기 마련입니다. 존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평온은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습관처럼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심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자식보다 먼저 나의 안녕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심하다고 마음 상해하기 전에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평온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볼 때 그 평온함이 주변에 번지고 자식에게도 가장 좋은 영향으로 남게 됩니다. 자식 눈치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